표준이 전부 다 다르다. 굉장히 사실은 많은 혼란이 있고 진시황하면은 도량형을 통일했다고.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표준을 통일한 거예요. 존슨 대통령이 방문할 때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표준 분동하고 표준 자였습니다.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표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물건을 재는 기준인 도량형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손으로 몇 뼘, 그렇죠? 발로 몇 걸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손과 걸음의 크기와 길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겼겠죠? 그럼 한 사람을 정하자. 그래서 한때는요, 최고 권력자인 왕의 신체를 가지고 이 도량형을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손 크기는 계속 그대로일까요? 네, 크거나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과학이 발전한 지금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이제 단위의 기준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보다는 물론 훨씬 정확한 기준이죠. 그런데 국경을 초월하는 이 만국 공통어가 돼왔던 이 단위의 기준들이 최근에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바뀐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박연규 본부장의 마지막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단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단위를 정의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7개의 단위를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그 길이를 설명드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길이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단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은 사실은 뭐 길이 단위로 쓰진 않는데 큐빗이라는 단위가 이 길이 단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체 단위를 통해서도 가장 오래된 단위라 그러는데, 예전 이집트 파라오의 팔 길이를 기준으로 1큐빗을 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많은 단위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겠죠.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고. 왕의 어떤 뭐 팔 길이를 기준으로 했는데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뭐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 됐어요. 그럼 팔도 짧으니까 이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런 혼란도 생기고. 그래서 이 많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 때 미터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미터를 그러면은 정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할 건가? 지구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지구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적도부터 이 극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것의 1000만분의 1을 1미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그럼 유지할 거냐?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백금하고 이리듐이 합금으로 만든 1미터짜리 자를 딱 만들어서 이 자가 바로 1미터다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 도량형 금고에 굉장히 그 귀중하게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물로 만들어져다 보니까는 이 쇠라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쓰다 보면은 닳기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쇠막대기에 의존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1미터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미터는 뭐 크립톤 86 원자에서 발생하는 복사선의 파장으로 한다라는 걸로 한번 했다가, 지금 현재는 1983년부터는 빛이
진공 속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에 진행한 경로의 길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굉장히 복잡한 막 약 3억에 해당하는 저게 무슨 수일까요? 299, 792, 458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빛의 속력입니다. 예, 빛의 속력.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빛의 속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연 상수예요. 기본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상수를 이용을 해서 1m를 딱 정하니까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그리고 뭐 파리에서만 보관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1m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기준이 된 거죠. 단위를 정의하는 새로운 어떤 방법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길이 단위가 바뀌어온 역사고요. 자, 문제는 이제 질량입니다. 질량. 이것이 지금 현재도 파리에 있는 그 국제 도량연국 지하 금고에 엄중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사진이에요. 역시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요 쇳덩어리의 질량이 바로 1kg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길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얘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의 기준인데, 근데 실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값이 약 100년 동안 5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변하고 있었다는 거를 안 거예요. 50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작은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질량이라고 그래요. 뭐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은 표준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질량의 정의를 바꾸는 거를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질량의 정의도 예전에 길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이용을 해서 정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어떤 기본 상수라는 문제가 주어졌고, 그 문제를 또 과학자들이 또 공부를 해서 이런 어떤 뭐 굉장히 어려운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개발해낸 공식이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그 C라는 거는 빛의 속력입니다. 빛의 속력의 자승과 같다. 이게 역학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보는 에너지는 H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저기 이제 V가 아니라 누라고 있는데, 누는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 곱하기 주파수가 양자역학에서의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갖게 해보니까는 질량이 플랑크 상수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하면 돼요. 질량 1kg이 플랑크 상수값이 얼마다라는 거를 측정을 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측정된 결과가 이제 여기 보이는 저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측정을 하기 위한 장치가 이 사진에서 보시는 키블 밸런스라는 장치입니다. 드디어 100년 동안 이 표준 연구하는 사람들의 수원이었던 질량의 정의를 기존의 쇳덩어리에서 이제 이런 그 플랑크 상수를 이용을 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뀐 거, 바로 이제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입니다. 기존의 암페어의 정의는 뭐 요 1948년 여기 있는 것처럼 무한히 긴 그리고 단면적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두 개의 도체 사이에 어떤 힘이 발생을 하기 위한 전류값이 얼마다, 이게 1암페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론상으로는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무한히 긴 도체, 그리고 단면적은 또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그러한 정의였고, 그러한 정의를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다, 이런 개념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뭐 몇 개가 빨리 지나갈 때 이 1암페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도체 따지고 전자기력 따지고 했던 거에 비해서
전자 하나가 발생하는 전하가 얼마고 그 전자 하나가 몇 개가 지나가면 1암페어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자를 그러면은 얼마나 잘 발생시킬 수 있는가 그런 연구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온도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온도 단위는 도시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라고 하는데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는 다릅니다. 절대 온도의 단위는 바로 이제 켈빈이 되는 거고요. 그 정의는 연력학적인 온도입니다. 근데 기존에 켈빈의 정의는 물의 삼중점이라고 하는 한 온도에서만 정의가 됐었어요. 물의 삼중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액체와 고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그러한 상태를 삼중점이라고 해요. 굉장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온도에. 그 온도를 273.16 켈빈, 섭씨로는 0.01 도씨라고 딱 정하고 그거에 273.16분의 1이 1 켈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점에서만 정의가 존재했던 거를 지금은 어떤 연력학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볼츠만 상수 값을 정하면서 새롭게 이제 바꾼 거죠. 길이와 질량과 비슷하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츠만 상수라는 거는 그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는 연력학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이제 볼츠만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지만은 쉽게 그냥 온도의 정의를 기존에는 물을 이용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볼츠만 상수라는 어떤 기본 상수를 이용을 해서 새롭게 정의를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단위가 이제 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시간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몇 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산소 원자든 수소 분자든 몇 개가 있다. 근데 이 원자를 하나, 두 개 이제 세 가지고 뭐 100만, 1000만, 조, 경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세는 단위를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에 한 갑에 계피가 20개잖아요. 한 갑 하면은 20개. 이렇게 알듯이 6.02140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23승 개가 딱 있다. 그러면은 이게 1몰만큼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정의가 예전에는 탄소라는 특정한 원자를 생각을 했고 그 탄소 원자가 약 12g만큼 있을 때가 1몰이다. 이만큼일 거다라고 굉장히 간접적으로 정의를 했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아보가드로 상수라는 값이 이거고 이게 1몰이다라고 굉장히 쉽게 정의를 직관적으로 바꿔놓은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단위의 정의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7개의 기본 단위가 모두 상수를 이용을 해서 정의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정의가 바꾸자 그 7개의 기본 단위, 즉 4개의 기본 단위의 정의를 바꾸자라고 국제적으로 의결을 작년에 했습니다. 미터 협약에 의해서 미터 협약을 움직이는 최고 의결 기구는 세계 도량형 총회예요. 이 4개 단위의 정의가 바뀌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동의가 된 거죠. 자, 우리가 법이 새로 통과가 됐다. 그러면 통과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예 기간을 둡니다. 작년 말에 이게 통과가 됐지만은 실제로 단위가 바뀌는 정의가 새롭게 시행되는 거는 올해 있었던 세계 측정의 날부터였습니다. 5월 20일. 세계 측정의 날 기억하시죠? 미터 협약이 맺어진 그 날이 세계 측정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단위가 바뀌어서 뭐 약 한 달 전 정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내 몸무게는 느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변하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위의 정의를 바꾼 거지 단위가 바뀐 건 아니고 정의를 바꾸는 데 있어서 기존과는 혼란이 없게 차이가 없게 가능한 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 몸무게가 바뀌는 영향도 없고 우리가 산업에서 어떤 물건을 재고
그다음에 거래를 할 때 기준도 전혀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혼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바뀐 정의에 따라서 기존에는 온도도 한 포인트, 질량도 1kg이라는 한 포인트에서만 굉장히 정밀했고 거기서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바뀐 정의는 상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상수값만 제대로 맞출 수 있으면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래 산업에서는 이 굉장히 작은 물리량들을 다루고 그러한 산업에서 측정 정밀도는 지금보다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표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상하식으로 표준이 됐는데 앞으로는 수평적인 이런 그 국가 표준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위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마지막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손들어 주시죠. 네,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소담동에서 온 추스키입니다. 단위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중요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표준 연구를 막 할 때 시간 표준이 다른 표준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그렇게 높은 정확도가 왜 필요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GPS라든지 이동통신 이런데 그렇게 정확한 시간 표준이 없으면은 관련된 이 기술이 발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정의가 바뀌는 거에 의해서 작은 분야, 작은 질량이라든지 뭐 작은 온도 이런 데에서 굉장한 지금보다 훨씬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면은 관련된 첨단 기술 개발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측정 기술이 있어야지 관련된 과학 기술, 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 무대에 서시는 분들께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단위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네. 단위는 약속이다. 약속이다. 예. 단위를 정하는 것도 약속이었고 그 단위를 같이 사용하자는 것도 약속이거든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약속인 거죠. 과학적인 약속, 그다음에 사회의 약속, 국가의 약속. 단위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정함이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는 것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약속인 단위와 표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우리 박연규 본부장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